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뷰를 하게 된 PRN입니다. 먼저 해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간호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사실 그냥 똑같은 간호사죠. 해외에서 일하면 해외 간호사, 국내에서 일하면 국내 간호사,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외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나라가 주로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흔하게 생각하는 미국이 있을 테고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해외 간호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해외 간호사가 되려면 국내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자격이라는 게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간호사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이제 자격이 되고요. 제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일단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CGFNS라고 하는 그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뭐 졸업 증명서라든가 졸업하기 위해서 이수했던 과목들, 성적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시행하는 시험이 있어요. NYSED라고 해서 그걸 검증하는 시험을 쳐요. 그 시험 성적과 제가 보낸 서류들을 전부 이렇게 다 검증을 해서 통지를 해줘요. 엔클렉스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이제 그 엔클렉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RN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외 간호사와 국내 임상 간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 그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는 출근을 해서 다 유니폼으로 환복하고 일을 하고 다시 환복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냥 그 스크럽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다 일하고 이제 다시 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크럽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거부감도 없었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직업을 대표하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인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교수님 다음 질문으로 해외 간호사도 국내 간호사처럼 교대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도 3교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 시프트, 이브닝 시프트, 나이트 시프트가 있는데 좀 변형으로 12시간 시프트가 또 있고요. 근무 그 시프트가 좀 다양하다는 게 조금 차이일 것 같고요. 그 내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자유롭고요. 내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장점이 굉장히 커서 저는 그렇게 12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해외 간호사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방금 설명했던 그 쉬프트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대 근무로 매번 데이, 이브닝, 나이트를 막 돌아가면서 내 생활이 이렇게 불규칙해지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2주에 7일만 나가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러면 해외 간호사로 계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라고 하면은 언어였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쉬프트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쉬프트가 오면은 이렇게 같이 카덱스를 보면서 인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음 쉬프트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내 쉬프트 동안 일을 하고 녹음기에다가 인계 사항을 녹음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하는 게 너무너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네,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제 녹음하고 그러고 오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영어 하는 게 힘들었고요. 또 하나 어려웠던 상황은 제가 일했던 그 환경은 이렇게 지금 여기 대학병원이나 이런 환경하고 좀 다르게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요.
의사라고 하면 하우스 닥터 뿐이에요. 그러면 그 하우스 닥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뭐 인턴이나 뭐 이제 이 정도예요. 그리고는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를 전부 이렇게 책임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치의들은 하루에 한 번 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환자를 정말 이렇게 맡아서 케어하는 사람은 진짜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그렇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이 많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환자를 보다가 환자에게 뭔가 변화가 있거나 오더를 받아야 할 때,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번 의사한테 전화해서 보고를 하고 새로 오더를 받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힘들었고, 특히 처음에 굉장히 힘들다가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도 이제 많이 나아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 언어적인 문제가 정말 가장 힘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해외 간호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엔클렉스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사실 책 한 권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걸 혼자 그냥 공부했어요.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그게 저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경험, 그런 것이 그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간호사의 자격을 얻는다면 나는 어디 가서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해외 간호사라고 하면은 그 활동 영역을 해외로 넓히는 것 뿐이잖아요. 활동 영역을 넓히려면 호기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일하는 그런 간호사의 삶은 어떤 것일까 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조언 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